네, 안녕하십니까. 2026년 4월 6일 월요일 류병수의 강펀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월요일의 남자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나오셨습니다. 큰 박수 네. 환영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네. 자, 오늘은 저기 스튜디오를 좀 바꿨습니다. 예. 저희가 사용하는 자체 스튜디오인데 여기가 편합니다. 저희한테는. 좋네요. 예. 일단 조명, 예. 시커멓지가 않아서. 그건 옛날에 옛날이고 시커멓잖아. 그건 옛날에 지금 공사 중이고요. 공사가 끝나서 지금 모든 시사 프로그램 저기 그 스튜디오를 쓰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그래요? 원래 또 메인 스튜디오 7층은 또 공사가 들어가가지고 저희는 거기를 또 공사해요? 예, 그래가지고 아. 저희는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메뚜기네. 메뚜기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월요일이 아닌가 봐요. 왜요? 주가가 올라. 잠깐 봤지만 지난주에 제 말 듣고 사신 분들은 좋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아저씨가 어떻게 또 할지 몰라요. 그 얘기 해야 되겠죠? 네. 참. 이상한 아저씨라서. 글쎄 말입니다. 네. 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김부겸 전 민주당 총리 출신 민주당 후보죠. 전 총리를 지지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를 보고 이에 대해서 한 말씀 하셨죠? 민주당으로 가라. 그렇게 표현하진 않았지. 제가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네. 네. 이렇게 하실 거면 민주당에 아예 입당하셔서 말씀하신 게 홍준표답다라고 얘기했지. 홍준표답다. 예. 말이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그래요. 예, 저는 홍준표 시장이 얘기하는 참새에 해당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분을 기본적으로 좋게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민주당으로 가셔서 말씀하시는 게 홍준표스럽다고 얘기한 거지. 홍준표스럽다하고 답다하고는 다르죠. 스럽다고 그래요? 하신 거예요? 뭐라 그랬지? 홍준표답다라고 그랬어요. 제 그쵸. 기억에. 예. 그 윤윤석 대변인님이 예. 평소에 품격이나 이런 거 봤을 때는 답다라고 하셨을 것 왜 같습니다. 스럽다는 안 되는 건가? 스럽다는 약간 좀 좀 그렇지 그래요? 않나? 예. 뭐 자랑스럽다 이럴 그것도 안 되나? 모르겠어요. 또 그 느낌이 그렇다는 거예요. 제 느낌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 느낌이.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고, 근데 그 다음에 또 페이스북 올리신 거에 이걸 왜 올리셨을까? 김부겸을 지지했더니 국민의힘 참새들이 난리를 치는구나. 거기까지 좋은데 쫓아낸 전 남편이 뭔 말이야? 어찌 살든 너희들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있을 때 잘하지 그랬냐? 그래요? 뭐 본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 수도 있겠네요. 감정이 드실 수는 있어요. 네. 그때 대선 경선 4자에서 2자로 줄일 때 홍 대표 탈락하시고 나가실 때 아무도 안 따라갔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그걸 봤거든. 저도 나가고 싶더라고. 제가 그 정도로 당연히 그렇더라고요. 그 감정이 남아 있을 수 있어 충분히. 근데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로 지금 그래서 홍준표 전 시장의 김부겸 지지 선언을 두고 그냥 뭐 정치권에서는 여러 가지 옥신각신 말들은 많이 나옵니다. 그 옛날부터 나왔었잖아요. 지난번 대선 과정에서부터 나왔죠. 홍준표 전 시장이 이거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 혹시 중용되는 거 아니냐, 예?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본인은 그런 얘기 하지 말아라. 자기는 전혀 뭐 그런 거 없다라고 했는데 저렇게 또 지지 선언하는 거 보면 또 그런 또 호사가들의 이야기에 그렇죠. 또 이 방에 또 올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라서. 그렇죠. 네. 그런데 국민의힘이나 다른 사람들은 또 그런 얘기도 해요. 저게 지금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지지 선언이 김부겸 전 총리에게 도움이 되느냐? 도움 됩니다. 도움이 돼요? 그게 뭐 조호영 의원이 그러셨나요? 홍준표 시장에 대해서 대구 시민들의 여론이 안 좋기 때문에 여론이 안 좋은 사람이 김부겸 후보를 민다고 하면 더 나쁠 거다라고 말씀하시지만 홍준표 시장 좋아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분은 저희 당을 지지하는 분들의 확률이 많은데 그분들이 홍준표 시장의 그 지지 선언에 영향을 받아서 지지하는 후보를 바꿀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훨씬 많지. 원래 김부겸 지지하려고 그랬는데 홍준표가 지지하니까 나는 안 할래. 이런 분이 많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냥 자연스럽게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그렇죠. 상식적으로 판단을 하면. 그러니까 이건 저희 당한테 굉장히 아픈 거예요. 너무너무 아픈 거지.
자, 홍준표 전 시장 정계를 은퇴했는데 왜 자꾸 이렇게 정치에 개입을 하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뭐 정계를 은퇴했다고 생각을 하시니까 본인은 이런 말 저런 말 할 수도 있는 자유가 있지요. 또 그렇게 보면 또 할 수도 있고요. 그 자체로 우리는 현실 정치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 정도까지만 얘기하는 게 선을 지키는 거라고 생각하고 홍 전 시장 개인에 대해서 뭐 또 공격할 이유는 없잖아요. 제 소회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시장 공천 네. 혼란이 계속 되고 있어요. 지금 주호영 국회 부의장에 대한 가처분 신청은 일단 기각이 됐고 오늘이죠. 오늘 그 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결정에 대해서 항고를 한다고 합니다. 오늘 항고한다. 네, 항고를 하고 8일 관련해 가지고 항고 여부와 관계없이 또 입장을 내는 기자회견을 하기로 했습니다. 관심사는 그겁니다. 주호영 국회 부의장이 자, 이 결과가 제가 보기에는 그 전망이 그렇게 밝지는 않거든요. 항고? 네, 항고 결과가 예. 무소속 출마를 강행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게 가장 큰 관심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정말 모르겠어. 그렇죠, 모르겠어요. 네. 알 수가 없어요. 뭐 이렇게 또 될 줄은 몰랐는데 일단 당에서 6명 그대로 갈지는 뭐 그렇게 예상한 분도 있었지만 다들 다 8인 갈 거야 다 그랬거든요. 저도 그게 깔끔하겠다 했는데 야 거기서부터 이제 꼬인 거죠. 우리의 모든 예상은. 근데 굳이 이렇게 6명 가지고 하는 게 맞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꼬여가지고 해서 공관위원장 이 결정을 한 공관위원장 사퇴를 했고 한 상황이라면 대구에서 계속 흔들린다는 여론이 있다면 그냥 6명을 돌려서 거기서 한 사람을 뽑는 게 가장 깔끔할 텐데. 저도 그렇게 봐요. 네, 그런데 왜 굳이 이렇게 두 사람을 배제하고 간다? 그런데 또 그러고 난 다음에 장동혁 대표는 어제 매일신문 유튜브에 나와서 또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을 향해서는 보궐선거 국회에 와서 싸워달라라고 하면서 보궐선거 출마를 요청을 했습니다. 이진숙 후보께서 민주당과 그렇게 치열하게 싸워왔던 그리고 방통위원장으로서도 치열하게 싸워왔던 그 경험들을 가지고 저는 국회에 와서 싸운다면 저는 국민의힘이 엄청난 힘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으로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고 그런 기회를 만들 수 있다면 당 대표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근데 그러면 공관위 결정은 자기하고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간다고 쭉 얘기했던 거하고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공관위 재보궐 공관은 그럼 자기가 한다는 얘기인가? 그건 아니잖아요. 네. 그럼 공관 성격이 바뀐 거잖아. 제1 공관위에서는 자기가 손도 못 댔는데 제2 공관위에서는 당대표니까 어떻게 할 수 있다 이런 의사로 들리는 거거든요. 굉장히 비민주적이죠. 당대표가 누구를 점지해서 내려보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대놓고 저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상황을 정리하거나 이렇게 네. 수습하는 과정의 하나의 안으로 제시했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얘기 주변에서 해야지. 당대표가 직접 나가면 어떻게 해요? 주변에서 뭐 말 듣습니까? 지금 누가 뭐 주변에 당대표 한두 명은 있잖아. 누가 있어요? 저 유튜브에 많이 나가는 사람들이 있잖아. 고성국 씨요? 야, 근데 그런데 정말- 이진숙 전 위원장은 조금 전에 다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너무 멀리 갔다. 응? 서울과 대구의 거리가 뭐 300km 미터쯤 되는데 너무 멀리 왔다. 이런 취지로 제가 올린 걸로 봤거든요. 그게 무슨 이 말이죠? 사안도 거부한 거죠. 좀 거부했다고 보는데. 서울과 네, 맞습니다. 음. 서울과 대구와 서울 거리 300km. 이렇게 거리가 뭔가. 좋은 얘기는 아닐 텐데 정확한 뜻을 모르겠네. 서울은 안 나가겠다는 뜻인가? 기차는 그건 떠나고. 확실하고. 그 기차는 떠나고. 그러니까 결론 기차가 나왔네. 기차는 떠났다라는 뜻인데 기차는 떠났다. 나는 대구시장 나가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와서 이런 얘기 하느냐 이 얘기겠네요. 네. 그러니까 또 아쉬움이 드는 거예요. 그냥 경선했으면 됩니다. 누가 되든 간에. 말이 그 굳이 말이에요. 이렇게까지 일을 만드는 게 이해가 잘 안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정현 위원장은 또 광주 전남 광주 특별시 거기에 또 선거에 나간다고 하시니까 전남 광주 통합 특별시장 출마 선언을 했고요. 글을 하나 올리셨네요.
다들 저에게 광주 전남 출마를 포기하라고 한다면서 그러나 저는 그렇게 물러서고 싶지 않다. 다 포기할 때 저는 몸부림이라도 쳐보고 싶다. 아무도 하지 않으려는 일을 저는 광주 전남에서 끝까지 해보고 싶다. 아니 여기 나가달라고 우리가 부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예. 공관위 공관위 활동을 공관위의 공천을 보다 상식적이고 합리적이면서 혁신적이고 이렇게 좀 개혁적으로 네. 해달라 이런 취지였잖아요. 여기 나가달라고 한 게 아니었던 것 같은데. 우리는 그거는 우리 머릿속에 없었어. 예. 그렇죠. 예, 근데 이분은 그냥 본인만의 생각을 실현하는데 열심히 전력 투구하셨다. 그러면서 광주 전남 30% 혁명을 소망합니다. 소망하죠. 소망하는데 참 우리가 호남에 이분밖에 내세울 분이 없나 하는 생각도 해봐요. 이게 몇 년째입니까 도대체? 자, 충북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저 보면서 좀 답답했는데 조선일보 오늘 그런 기사가 떴죠. 국민의힘 탈영병들. 봤습니다. 네, 그 표현을 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그 표현들을 그대로 제가 차용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제 의견이 그렇게 아닙니다. 나왔죠. 예, 탈영병들이라고 했는데 그 탈영병들 보면 충북도지사로 민주당에서 경선을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이기고 올라온 신용환 씨, 예, 신용환 씨가 충북도지사 민주당 후보가 됐고요. 그리고 또 울산시장 민주당 후보로 김상욱 네. 의원이 됐습니다. 네. 다 국민의힘 출신들이죠. 그렇죠. 출신들이에요. 네. 그런데 하필이면 또 보면 울산하고 충북이 또 공천 잡음이 엄청 많은 동네예요. 특히 충북. 벌써 저희 당 소속에서 무소속이 나오잖아요. 일단 박맹우 전 시장이 삼선하셨어요. 시장을. 삼선하시고 재선 국회의원도 국회의원 하시고. 재선도 하고 황교안 대표 때 사무총장도 하고 사무총 2번인가 했는데. 네, 맞습니다. 그렇죠. 예. 얼리 어답터. 네? 얼리 어답터입니다. 얼리 어답터. 스마트폰만 나오면 새로 스마트폰을 바로바로 사가지고 진짜 바로바로 금방금방 사용 방법을 막 금방금방 터득하시는 얼리 어답터입니다. 지금 5년 됐는데 큰일 났네. 하여튼 그래서 그분이 이제 이 컷오프가 됐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반발하는 거죠. 그럼 이분이 나오면 그래도 꽤 많은 표를 가져갈 수 있고 지금 현 시장이 김두겸 시장이 후보가 돼 있는데 이 과정이 매끄럽지 않으니까 김두겸 후보에게도 부담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다음에 김상호 후보는 이제 단수공천 받았고 진보당이죠. 예, 진보당하고도 하고 분명히 단일화할 가능성이 높아요. 높죠. 그럼 울산시장 선거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울산시장 지금 선거에서 딱 한 번 졌거든요. 송초로. 그렇죠. 예, 그리고는 다 이겼어요. 이겼죠. 보수 정당 계열에서 이겼는데 또 이번에 어떻게 될지 모르고 충북지사 같은 경우도 신용환 후보를 제가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신용환 후보 정도라면 예? 신용환 후보가 나온다면 정말 경선만 제대로 해가지고 바람을 제대로 좀 일으켰으면 충북지사도 그렇게 맥없이 지거나 이런 상황이 아닐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죠. 신용환이란 분이 이제 맨 처음에 박근혜 정부 처음 출범할 때 청년위원회인가요? 네, 장관급으로 위원회가 있었는데 거기 위원장을 맡으면서 청와대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교류하던 사람이에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다가 근데 임팩트는 없는 분이었어요. 사실 임팩트가 없었어요. 하여튼 뭐 많은 얘기. 제 의견입니다. 제 전부터 사견. 몇 번 뵀죠. 네. 근데 저도 한두 번 봤는데 좋아요. 정치하실 뭐 그렇게 분인데 임팩트가 있는 분은 아니었어요. 뭐 선거 계속 나가고 하다가 윤 대통령 캠프에 있었고, 잠깐 있었죠. 예, 그러고 나와서 민주당으로 가서 지난번 도지사 경선에 출마했다가 포기했죠. 22년 예. 그때 안 되니까 저쪽으로 갔어요. 예, 그때 간 걸로 저는 예, 알아요. 예. 예. 근데 그 다음부터 이제 뭐 내밀한 얘기를 막 하시더라고요. 그 캠프 내부에 있었던 얘기들. 그런 얘기 하면 안 돼요. 그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막 나와서 했죠. 뭐 저보다 더 많이 아실 수도 있겠지. 근데 제가 아는 얘기하고 다른 얘기들도 다른 얘기들도 꽤 있어요. 있으니까 네. 전 뭐 거기에 가타부타 하긴 좀 그렇지만 결국 가서 노영민 전 의원을 이겼네. 이었어요. 야, 총애를 받나 봐요. 이 대통령에게. 그러니까 탈영병들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오늘 탈영병들. 이게 아프지. 그러니까 예. 아니 그래서 또 답답한 겁니다. 이정현 위원장 전 공관위원장이 아니 충북을 이렇게 할 필요가 없었는데 아니, 날리려면 제대로 날리던가. 그치, 제대로 날려야지. 예? 날릴 거면. 예, 날리면 제대로 컷오프를 시켜놓고 난 다음에 이게 컷오프 자체가 문제가 아니었잖아요. 내정설이 문제였잖아요. 내정설.
저희 당은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자꾸 밖에서 찾아. 그리고 선거 시점에 누구를 하려고 그 판단이 뭔지는 누구의 판단인지는 모르지만 자꾸 이렇게 픽을 하려고 그래요. 있는 가운데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아니라 특별하게 여기를 딱 찍고 여기를 가져오려고 하는 과정이 굉장히 많아요. 이번에도 보면 경기지사 선거 같은 경우도 훌륭한 분을 모셔오려고 그랬대잖아요. 뭐 반도체 전문가를 모셔오려고 그랬다. 그래요? 그러면 당이 경기지사 내보낼 사람을 평소에 안 갖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당이 반도체 회사도 아니고 왜 반도체 회사에 계신 분을 데려와야 하느냐에 대한 것도 상당히 일부분일 거예요. 경기도가 뭐 다 반도체로만 사나?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 판단이 굉장히 아쉽다는 거고 언제는 그렇게 찬밥 대우하던 유승민 전 의원 보고 또 가서 그러고 뭐 김문수 지사 얘기도 나오고 당에 이제 아무런 전략 방향 같은 게 없다. 정치력이 부족하다. 이게 이제 정확한 표현일 수 있어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충북도 보면 지금 보면 윤희근 전 청장이 다시 들어왔죠. 경선 복귀를 선언했고 근데 윤기령 조길형 전 충주시장은 아무리 봐도 안 들어올 것 같아요. 안 들어올 것 같고 또 모르죠. 다시 한번 또 설득을 해서 또 들어올 줄 있겠지만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나서 거의 김영환 지사와 윤희근 전 경찰청장 그리고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이렇게 예비 경선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한번 지켜봐야 되겠네요. 그런 상황이고 또 한동훈 전 대표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네요. 김부겸 전 총리를 공개 지지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향해서 탈영병 홍준표 드디어 투항했다라고 말씀을 이야기를 했고 홍 전 시장이 쫓겨났다는 취지로 주장한 데 대해 제발로 탈영한 것이지 쫓겨난 적이 없다. 또 거짓말을 했다. 이렇게 한동훈 전 대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유, 근데 홍 전 시장도 그냥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나라는 전 개인적인 생각이 그렇습니다. 이런 와중에 갤럽 지지율, 당 지지율은 18%, 지난주였죠. 18% 떨어졌는데 이게 당 지지율로 보면 30%포인트가 차이가 납니다. 이거 자세한 것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보시면 되는데 30% 차이가 난 거는 이건 제가 본 건 처음인 것 같아요. 본 적이 없죠. 본 적이 없는. 우리가 30 나와서 차이가 18이다. 이것도 지금 경악할 얘기인데 선거 2달도 안 남은 상태에서 18을 얻어서 차이가 30이래. 얻은 것보다 차이가 훨씬 많아. 그거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서울도 보면 서울도 51대 13, 경기 49대 17, 충청 43대 17. 와, 이건 무슨 신당 창당에서 나올 수 있는 수치예요. 이건 상당히 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좀 암울한 상황인 것 같은데. 자, 근데 요새는 뭐 여론조사 갖고 얘기 안 하나 보죠, 지도부에서? 뭐 뭐 ARS가 정확하다느니 그런 얘기 이제 안 하죠? 특별히 하는 전 모르겠어요. 제가 지도부가 아니니까. 보도가 없으면 안 한 거죠. 하겠어요. 좀 상황이 좀 그런 상황이 논리가 없잖아요, 논리가. 근데 이 논리는 있대요. 지금 예를 들어 서울시장 선거 같은 경우에 뭐 42대 28, 정원호 대 오세훈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럼 42대 28이면은 30이 모름이나 뭐 지지 후보 없음 아니에요. 근데 이런 논리가 있다 하더라고요. 지도부 내에서 공유되는 논리는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67, 막 70 가까이 가는데 정원호가 40 조금 넘는다는 건 정원호에 대해서 지지를 안 한다는 얘기와 같다. 그러니까 이 나머지 30이라는 사람들이 원래대로 하면 글로 갔어야 되는데 안 가니까 결국은 오세훈에게 온다. 그럼 58대 42라는 거예요. 아니, 그 얘기를 정말 한대요, 회의에서. 저는 생각에 좀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고 28이 나오는 거는 이게 오세훈의 개인기로 버티고 있는 거지 28로 버티고 있는 거지 이게 그렇지. 그래서 당 지지율이 17%인데 본인 개인으로 28% 가고 있는 거지 나머지 남아 있는 30%가 당이 그 모양인데 지금 뭐 온다고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개인 지지율로 가는 거지 이게 무슨 그거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지도부에서 어느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논리가 있다고 해요. 네. 네. 저만 얘기한 게 아니니까. 네.
자, 트럼프 대통령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란 상공에서 격추된 전투기. 네. 근데 구출됐습니다. 이거 저는 신문에서만 봤는데 기사로만 봤는데 기사로만 봐도 영화의 한 장면 같은 느낌이 확 듭니다. 그렇죠. 예. 이거 권총 환자루로 36시간을 이걸 야. 그 지형이나 이런 게 이게 머리에 잘 안 와서 네. 잘 모르겠지만 바위 틈에 막 뭐 24시간 이상 숨어 있고 뭐 그렇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네. 야, 근데 그걸 어떻게 찾았지? 그 자기 신호 발신하는 거를 거의 안 썼죠. 거의 안 썼다는 거죠. 걸릴까봐. 네.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어디쯤 이제 우리의 아군들이 오고 있다는 것을 대충 이렇게 알고 마지막에 켰다가? 켰다. 근데 이란도 덤벼들었다. 막 이런 거 아닙니까? 막하네. 예. 그랬는데 하필이면 또 겨우 이렇게 구출에 성공했는데 데리러 갔던 수송기가 고장이 났어. 그 두 대가. 예, 수송기가 고장이 났어. 그랬더니 완전히 또 파괴. 음. 저기 청야 작전을 한 거지. 예. 다 태워버려. 다 그냥. 태워버려. 다시 수송기를 보내고. 야, 그랬더니 이란은 그거 우리가 불태운 거야. 그건 이제 예. 정신 창조고요. 진짜 이란 애들도 저는 이란 요새 분들도 재밌는 분들. 정신 승리란 단어는 이제 음. 너무 진부해서 정신 창조라고 그래요. 그냥. 그게 낫지 않아요? 반응이 좋네요. 예. 재밌는 분들이었습니다. 하여튼 저 구출 작전은 조만간 미국이 만약에 승리를 선언하고 본인들이 그렇게 하면 저거 분명히 영화로 나옵니다. 나와야죠. 영화로 나옵니다. 진짜 넷플릭스는 진짜 돈 많이 벌겠어. 할 게 너무 많아. 한국 정치만 봐도 할 게 막 한 50부작 한 13개는 할 것 같은데. 아이 넷플릭스 우리나라 정치 관심 없어요. 그래도 한국 드라마가 한국 거가 많이 되잖아. 근데 한국 드라마엔 관심 없다니까. 이게 재미있을까요? 재밌다고 해줘. 뭐 윤희석 대변인이 재밌다고 재밌다고 하면 해줘. 재밌는 겁니다. 네, 자 제가 자꾸 예. 이렇게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네, 재미있습니다. 넷플릭스 아니면 티빙에서라도 할 겁니다. 네, 우리끼리 합시다. SBS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사과했으니까. 오, 이 세다. 속된 말로 반가이 하려고. 예. SNL 가자고. SNL도 있네요.